3월 20일 전에요. 평양에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특사로 가는 거야? 이 부분일 텐데요.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우선 대북 특사 1순위 인물로 한 4사람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이 후보들입니다. 우선 급을 생각한다면 이낙연 총리도 좀 이렇게 보이고 임주석 비서실장도 이제 UAE 특사처럼 이렇게 특사를 갈 수도 있다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뭐 오늘 보도도 나왔고 여러 관계자들 추측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조명균 장관은 이미 고위급 회담을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효과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 김여정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북한에서 한 2인자급의 규모라고 하면 그 급에 맞는 어떤 사람이 좀 지정이 돼야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야당은 일단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마도요.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당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 처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임명이 됐을 때도 뭔가 과거의 어떤 전력이 약간 남북 대화에서 어떤 물밑 작업을 했던 이력 때문에 사실 지금 간첩 잡는 것도 중요한 국정원장 자리에 저런 인물 앉혀도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냥 잊혀져야 될 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게 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이번에 어떤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전면에 나서는 것을 두고도 한국당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이 이제 뭐 대북 특사라든지 대북 밀사로 북한에 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신부장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당 비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신부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북 특사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국이기 때문에 분단국의 정보수장이기 때문에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처럼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북 공작이라고 합니다. 공작. 그리고 대북 정보 수집이 있어요. 네. 정보 수집. 그리고 하나는 간첩을 색출해서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훈 원장이 출범하면서 네. 대북 공작, 대북 전략 이거 대화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간첩 잡는 거 경찰에 주고 우리는 정치와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결정적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 음지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국정원장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결과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나 투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으로 청와대 예.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적으로 국정원장은 좀 이제 정보 수집만 해라. 정말 처음에 취임할 때 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야당의 그런 우려, 또 일각의 그런 우려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북 특사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뭐 대북 특사로 가기로 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것을 두고도 한국당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이 이제 뭐 대북 특사라든지 대북 밀사로 북한에 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신부장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당 비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신부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북 특사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국이기 때문에 분단국의 정보수장이기 때문에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처럼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북 공작이라고 합니다. 공작. 그리고 대북 정보 수집이 있어요. 네. 정보 수집. 근데 김여정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북한에서 한 2인자급의 규모라고 하면 그 급에 맞는 어떤 사람이 좀 지정이 돼야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야당은
일단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마도요.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당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그리고 하나는 간첩을 색출해서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훈 원장이 출범하면서 네. 대북 공작, 대북 전략 이거 대화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간첩 잡는 거 경찰에 주고 우리는 정치와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결정적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 음지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국정원장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결과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나 투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3월 20일 전에요. 평양에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특사로 가는 거야? 이 부분일 텐데요.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우선 대북 특사 1순위 인물로 한 4사람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이 후보들입니다. 우선 급을 생각한다면 이낙연 총리도 좀 유력해 보이고 임주석 비서실장도 이제 UAE 특사처럼 이렇게 특사를 갈 수도 있다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뭐 오늘 보도도 나왔고 여러 관계자들 추측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조명균 장관은 이미 고위급 회담을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효과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을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 처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임명이 됐을 때도 뭔가 과거의 어떤 전력이 약간 남북 대화에서 어떤 물밑 작업을 했던 이력 때문에 사실 지금 간첩 잡는 것도 중요한 국정원장 자리에 저런 인물 앉혀도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냥 잊혀져야 될 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게 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이번에 어떤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전면에 나서는 것